원가 회계는요, 나오는 데서만 나와요. 진짜로. 얘가 효자 과목인 게 페이지는 진짜 적거든요? 적은데, 오히려 그 가성비라고 하죠. 나오는 그 전체 챕터에 비하면 얘는 나오는 곳에서만 나오니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제가 좀 이따가 회차 적어드리겠지만 정말 나오는 곳에서만 나옵니다. 재무회계는 나오는 곳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좀 챕터가 넓은 범위인데 좀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만 원가회계는 제가 좀 이따가 지금부터 회차를 적어드릴 건데 그 회차에서만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해당 챕터에서만 그럼 거기만 열심히 파시고 문제 계속 푸시면 일반적으로 원가회계는 다 맞을 수 있어요. 이론은요. 자, 일단 어디냐면은 93페이지 회차 먼저 좀 적어 드릴게요. 그럼 적지만 마시고 반드시 풀어보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풀고 계시죠, 여러분들? 회차만 적혀져 있지 않죠? 믿고 싶어요. 자, 적지만 마세요. 의미 없어. 자, 일단 93페이지 맨 이 위에 1번 원가 회계 목적 있죠? 여기 110회 9번이고요. 자고로 원가에게는 9번부터 12번까지 네 문제 나옵니다. 이론만 있으면 이론만. 그다음에 아래 2번 원가의 분류라고 있죠. 여기다가는 101회 12번, 104회 10번, 111회 9번.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건 이 챕터 2번에서 포괄적으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셔서 94페이지. 자, 94페이지 원가 행태라고 있죠, 행태. 행태가 4개예요, 4개. 어떻게 되냐면, 105회, 10, 106회, 9, 107회, 10, 110회, 10. 그 다음에 아래로 가셔서,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이라고 있죠, 여기. 여기도 4개. 103회 9, 104회 11, 105회 9, 109회 9. 그 다음에 96페이지로 오세요. 다 적으셨어요, 혹시? 자, 여기가 실기하고 이론이에요. 96페이지가. 여기 있는 거죠.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 흐름. 여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게 시험에 2문제도 냅니다. 이론으로. 그만큼 잘 내요. 실기용도 관련이 있고 알고 계시고. 102회고, 103회 11, 100회 12, 107회 12. 아이고, 109회입니다. 자, 네, 마지막 101페이지. 101페이지. 다 적으셨나요? 101페이지.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있죠, 9번. 101회고, 104회고, 8회
다행히 개정 과목은 없습니다. 원가액이라는 곳은. 다만 용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분계도 없어요, 얘는. 여기까지 하면 괜찮네 하시겠지만 나중에 계산 문제 풀고 나면 짜증난다 이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적으셨을 때 이게 일장과 관련된 실기고 딱 보시면 딱 정해져 있어 나오는 곳이. 그럼 여기는 주구장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럼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 하나씩 해보죠. 자, 일단 원가 회계의 목적은 출제를 거의 하진 않는데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원가 회계는 공장 회계입니다. 공장은 만들죠. 그 공장은 물건을 만들면 원가 이상으로 팔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제품이었죠. 그렇죠? 그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오는 게 뭐였어요? 원재료. 맞죠? 그래서 원재료를 만들고 있으면 만들고 있는 물건이다. 제공품. 맞죠? 그래서 제품.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원가액의 목적은 말문제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원재료, 제공품, 제품 얘가 재고자산이잖아요. 요거에 필요한 우리가 원가가 얼마인지를 제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재무회계는 주주하고 채권자, 즉 외부 정보 이용자만을 위한 회계잖아요. 그죠? 근데 원가회계는 그게 아니에요. 원가회계는 경영자를 위한 회계이기도 해요. 경영자는 원가를 관리해야 되고 통제해야 돼.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제조업 많죠. 삼성전자, 현대차, LG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원가를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 돼. 경영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말문제 조심하실 게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를 위한 회계이기도 하는 거예요. 둘 다를 위한 회계예요. 그래서 경영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 인 주주하고 채권자 둘 다를 위한 회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원가 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은 틀린 겁니다. 경영자도 필요해요. 원가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끔씩 보시면 최근에 그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중 유명한 데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죠. 최근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그 엔비디아한테 납품 많이 해가지고 영업이익 엄청나게 뛰었어요. 막 6억인가? 그죠? 그래서 이번에 장사 잘 됐으니까 성과급 드릴게 해가지고 성과급 진짜 많이 준대요. 맞죠? 그럼 당연히 경영자가 성과급 준다라면 이제 장난 아니게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뭐냐면 경영자가 당연히 원가 이상은 팔아야 되잖아요. 가격 결정. 그 다음에 성과 평가. 성과를 평가한다라는 건 나중에 성과급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적자 나면 뭐 까이거나 성과가 안 나가거나. 그다음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원가를 통제해야 돼요. 그렇죠? 발생한 원가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 원가 이상으로 낭비되는 걸 방지.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있다. 이 정도만 생기시고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자, 그럼 공장이 돌아가는 흐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그림은 옛날 건데. 자, 현대차라고 가정해 볼게요. 현대차. 현대차는 여러분들 자동차 만들죠. 맞죠?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하고 재료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럼 자동차가 원료하고 재료가 지들이 알아서 붙는 게 아니잖아요. 지들이 가서 잘 붙자 자동차 이러진 않잖아,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그런 혁명은 아직 안 돌아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냐면 요게 나사, 볼트 이런 것들 이게 원재료죠. 뭐 구리 같은 거. 그래서 공장에서는 일단 원료와 재료를 사와요. 근데 원료와 재료만 사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옵니다. 근데 표현이 좀 그런 게 사람의 엄밀히 노동력을 사오는 거죠. 맞죠? 그럼 사람의 노동력을 사오려면 우리가 인건비 나가야죠. 뭐 상여금, 뭐 퇴직금, 아니면 뭐 임금. 그죠? 이런 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그냥 땅바닥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설비, 기계나 아니면 건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수선비나 맞죠? 이 전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요.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거 이렇게 틀만 잡혀지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그 애국가 같은 데 보면 자동차가 딱 잡혀지지 않고 무슨 타이어도 안 깔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따 하겠죠. 이게 재공품. 게다가 다시 자동차를 이제 완성시키면 그 자동차를 팔아요. 팔면 다시 신사임당이 들어오죠. 돈, 머니. 예. 그럼 이 머니가 들어오면 다시 이렇게 사람의 노동력, 원자재, 각종 설비 같은 거 구매하게 돼.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되죠? 그랬을 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반드시 외우실 게 뭐냐? 반드시 요 제목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그냥 이렇게 냅니다. 다음 중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로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 제목에 따라서 어떻게 원가가 분류되는지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뭐냐? 그러니까 원가가 어떻게 발생하는데, 아까 그거 그냥 내가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구매하려면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 내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원료와 재료를 구입해요. 그걸 사용해야죠. 그래서 여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재료의 원가 있잖아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료비라고 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정 과목 아닙니다. 원가액 개정 과목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용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재료비. 뭐 구리를 사용하거나 나사나 볼트 같은 거 사용하거나 그럴 때 쓴 비용을 우리가 재료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노동자를 사와야 되는데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오는 거죠. 노동자가 제품을 만드는데 투입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노동력을 투입하는데 각종 인건비 등이 발생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만약에 여러분들 급여나 4대 보험 같은 거에 문제 생길 때 상담해 주시는 전문가가 있거든요. 혹시 노무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노무사? 그렇죠. 그분들이 그 인건비나 각종 퇴직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해 주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이런 비용을 노무비라고 해요. 여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노동력의 대가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노무비가 발생했다라고 표현해, 공장에서는요. 자, 근데 우리가 노동력하고 재료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기계 감가상각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도 투입되고. 맞죠? 그 다음에 내가 건물을 빌렸으면 임차료도 들겠고요. 그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만 사오고 노동력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애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원가 있죠? 원가 중에서 재료와 사람의 노동력을 제외한 나머지 원가들을 우리가 제조 경비다라고 해요. 경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500번대 비용이라고 했던 어때까지 500번대 비용, 800번대 비용은 본사 이렇게 했었고 500번대 비용 공장이라 했잖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 500번대 비용이 제품 제조 경비다라고 많이 해요. 맞아. 이게 어떻게 발생했는지, 사람의 노동력 때문에 발생했는지, 재료 때문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나머지 애들 때문에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우리 시험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여러분들? 그렇다고요. 주무시지 말란 얘기예요. 너무 쓰레기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문제라도 건져야지, 진짜. 그죠? 빨리 건져야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적 가능성입니다. 추적 60분이 아니에요, 이거. 괜찮았어요? 이런 걸 내가 왜 묻고 있지? 괜찮았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또, 약간 마탱이 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거에 꽂혔을까? 여러분들 이거 추적 가능성 잘 들어보셔야 돼요. 뭐냐면 시험에 진짜로 다음 중 추적 가능성에 따른 원가의 분류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내버려요. 진짜로 많이 내요. 좀 이따 풀어보시면 알아요. 뭐냐면 이게 이 뜻이에요. 들어보시면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투입됐는지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추적할 수 있다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투입됐는지 개별적으로 구분이 안 되면 이건 추적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알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지 파악할 수 있냐?
파악할 수 없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추적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례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요. 현대차. 우리 회사는 그냥 소나타하고 그랜저 두 대만 만든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공장에서. 됐죠? 그러면 우리가 소나타에만 들어가는 여러 엔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엔진 사와야죠. 이건 재료비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엔진을 소나타에 장착을 해요. 그럼 이거 소나타에만 들어가는 재료에 대한 비용이죠. 맞죠? 아니면 우리가 그랜저 엔진을 사오면 그랜저 엔진을 소나타에 장착했다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들 막 불날 거야. 그럼 급발진을 주장하겠지. 왜 이런 거 할까 자꾸? 아무튼 여러분 지루해 할까봐 그런 거지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죠? 안 믿어요? 나중에 제발 여러분들 거기 그 고용노동 그쪽에다 선생님 재미없어요 수업만 하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지도하지 말라고 하면 지도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랜저 엔진을 사오면 그 그랜저 엔진은 그랜저에만 장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재료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접 재료비다라고. 느낌만 지금 일단 느낌 잡으시고 노력해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굴이나 알루미늄이나 볼트와 나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재료잖아요. 그럼 사오면 그런 것들은 소나타에만 사용이 돼요? 아니면 그랜저에만 사용이 돼요? 그렇죠. 둘 다. 그렇죠. 둘 다 사용이 돼요. 이런 투입된 재료비는 우리가 간접 재료비다라고 해요. 좀 느끼셔야 돼. 느끼시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설명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있죠. 그럼 그분들은 우리가 소나타를 만드는데 투입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랜저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랜저만 생산하는데 일을 하시죠. 맞죠? 이런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대가잖아요. 이걸 아까 노무비라고 했는데 이런 노무비를 직접 노무비다라고 해요. 딱 감 잡히실 거예요.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소나타 생산 라인과 그랜저 생산 라인을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감독관이 계신데요. 감독관? 경비 아저씨 계신데요. 그럼 그분은 그랜저 생산 라인에서 일이 잘못되면 그랜저 생산 라인 가시는 거고, 소나타 생산 라인 잘못되면 소나타 생산 라인 관리하시는 거지. 나는 그랜저를 사랑하니까 그랜저만 관리해야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인건비도 분명히 제품을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간접 노무비다라고 해요. 감 잡히시죠? 뭔가 이거예요. 딱 직접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가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를 직접 썼습니다. 근데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고 그냥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면 간접 쓰는 거예요. 이 느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개별적으로 알 수 있으면 직접비라고 하고요.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들어간지 모르고 공통적으로 쓴 것만 알 수 있다면 어떤 제품에 얼마 들어가는지 추적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간접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틀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조경비. 자, 뭐냐면 내가 실제로는 그랜저 현대차에서 만들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만들 수 없대요. 그럼 외주 줘야 돼. 외주 아시죠? 상대방한테 대신 좀 만들어줘. 나 힘들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주가 더 쌀 때면 외주 주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 현대차가 그랜저에 대해서 못 만드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사례 들려고 하는 거예요. 외주를 준대요. 그러면 그랜저에 대한 외주는 그건 재료비도 아니고 노무비도 아니죠. 맞죠? 하지만 그랜저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소나타면 소나타에 대한 외주 주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재료비와 노무비는 아니지만 그랜저나 소나타를 만드는데 투입된 원가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조경비인데 개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직접 제조경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공장에서 그랜저하고 소나타를 만들어요. 공장에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겠죠. 샀으면. 아니면 건물을 빌렸으면 임차료 발생하고요.
그럼 기계장치를 돌리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화재보험료 내면 화재보험료 발생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재료비와 노모비가 아닌데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투입된 나머지 원가를 제조 경비다라고 했죠. 근데 이 제조 경비는 대부분 공통비예요, 전부 다. 공통비, 공장에서 여러분 그랜저 만들진 않죠.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들 있죠. 수도세, 뭐 가스비, 난방비 이런 거 전부 다요. 전기요금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수선비 같은 거. 밥값이라든지 이런 공장 전체로 발생하는 거죠. 그럼 공장에서 그랜저만 만들어요? 소나타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랜저만 차별하면 안 돼. 그랜저, 소나타 같이 만드는 거니까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비가 다 공통비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맞죠? 그런 공통비들은 대부분 재료비나 농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럼 걔네들은 대부분 간접 제조 경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시험. 뭐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우리는 실제로 직접 제조 경비는 사례를 찾기가 진짜 실무상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시험에 직접 제조 경비라고 언급 없이 그냥 제조 경비라고 딸랑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간접 제조 경비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냥 제조 경비 이렇게 해주면 간접이 전부 다. 실무상 사례 찾기 힘드니까 직접은. 알죠? 시험에서 직접 제조 경비 얼마 줘야지만 직접 제조 경비에 있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원가 회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주실 게 받아들여 주셔야 될 가정이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 가정이 제조 경비에 대한 언급이 별도로 없으면 다 간접이에요. 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제조 경비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라고 했죠. 그러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총 5개잖아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 경비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장의 원가 담당자라고 승질을 할 거야. 5가지로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 경비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고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랜저에 들어가는 건지 소나타에 들어가는 건지. 맞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용비 3가지를 묶어가지고요. 제품을 만드는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간접비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3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제조 간접비다라고 해요. 아셨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들어보시면 일어나래요. 지금 눈동자 지금 많이 초췌해졌어요, 지금. 지금 원가 이게 얼마 안 나갔는데 벌써 왜 이렇게 초췌해진 거야? 들어보세요. 우리 시험에 제조 간접비가 얼마다라고 하면 이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 경비 합친 거에 던져준 거예요. 시험에 제조 간접비라고 주면 뜬금없이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제조 경비 이렇게 주면 이 3가지를 더해서 제조 간접비 구해봐라는 뜻이에요. 한국말 어려워요? 어렵진 않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제조 간접비라고 던져줄 때도 있고 아니면 시험에서 갑자기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비 이렇게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3개를 더한 걸 제조 간접비로 해라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총 3개예요. 3개로 나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공장의 원가 3요소라고 대부분 많이 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제조 간접비를 안 주고 이렇게 3가지를 각각 줄 때도 있다니까요? 그럼 이 3가지를 더한 걸 제조 간접비로 뭐란 얘기예요, 이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게 요거예요. 기초원가, 기본원가, 가공원가, 전환원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 있죠?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의자가 조선시대 때 없었을까요? 6시간 아니에요. 나무 의자 있었겠죠?
나무 의자가 기본적인 의자잖아요. 그럼 그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시대 기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무 의자 만들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 그 다음에 사람의 톱질. 그것만 있어도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나무 의자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나무가 재료죠. 그 다음에 톱질이 사람의 노동력,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직접 재료비와 간접 농업이 사람의 노동력. 이 두 가지가 제품, 그 해당 제품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원가가 된다라고 해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를 해당 제품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원가다, 기본이 되는 원가다. 그래서 기초 원가, 기본 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 원가에게는 풀어볼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맡길 거야. 하시다 보면 아 이거 외워야 되겠구나 생각 드실 거예요. 일단 이 용어 자체를 안 외우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절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농업비는 사람의 노동력이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기계 설비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은 우리가 의자는 거꾸로 할 뻔했어. 나무를 의자로 만든대. 의자를 나무로 만들죠. 나무를 의자로 만든다고 잘못해가지고. 자, 우리가 의자를 나무로 만들기 대표적인 일반적으로 나무잖아요. 그럼 나무라는 재료를 사람과 기계가 만들죠. 요즘은. 그래서 사람과 여러 가지 설비들이 만든다라고 해서 만드는 걸 가공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농업이와 제조 간접비를 가공 원가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과 요 기계가 나무라는 재료를 여러 가지 의자로 바꿔주죠. 바꿔준다라고 해서 얘를 전환 원가다. 전환. 오케이? 네.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 여기 있다. 363페이지. 363. 11번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11번 문제. 이거 오시죠? 363페이지 11번. 이거 모르시면 못 푸는 문제. 기초원가, 기본원가 이런 거.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외워달라는 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시험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잘 나오는 거 반드시 외우셔야지. 응? 없어? 응? 자, 여러분 몇 번이에요? 3번? 해볼게요. 자, 일단 기초원가가 뭐 더하기 뭐라고요? 그렇죠. 직제라고 좀 할게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의 합을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직접 요거 찾아 요거 그죠? 직접 여기 이게 직접 재료비잖아요 지금. 오케이? 그다음에 얘가 직접 노무비.
그래서 일단 답은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30만 원. 그죠? 그럼 이제 가공원가는 뭐 더하기 뭐예요? 그렇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맞죠? 그럼 제조 간접비가 아까 간접 들어가는 애 전부 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있는 제조 간접비. 얘가 전부 다 간접비 들어가는 거 다 더한 거예요, 요게. 요거. 근데, 뭐도 있어, 여기 직접 노무비. 어디 갔냐? 요거, 직노. 그럼 요게 직접 노무비 이거잖아요. 됐죠? 이렇게. 그럼 20만 원에 20만 원 더 해야지. 됐죠?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여러분 계산 문제 나오면 특히 원가회계는 앞으로 계산 문제 자주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럼 절대 문제 다 읽는 거 아니에요. 다 읽으시는 게 아니라 물음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그죠? 물음 보시고 필요한 자료 뽑아내야지 그냥 문제 다 읽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죠? 나중에 우리 수요일부터 기출문제 풀 건데 풀다 보면 여러분들 시간이 모자라요. 회계 1급이 많이 모자랍니다. 어떻게든 절감을 하셔야 돼. 문제 다 알고 계시면은 갑자기 그 강사나 출제위원 20분 남았습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좁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라고 해요. 그막 되게 쫄린단 말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나중에 쫄 거거든. 기출문제 풀 때 몇 분 남았습니다 하면 막다 당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습관 오늘부터 기르셔야 됩니다. 문제 풀면서 오늘 하면 대부분 다 하니까. 자, 쉬셨다가요. 우리 8시